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국정원 문건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정원 문건 여러 건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시했다는 국정원 문건이 뭐냐, 쌍방울 그룹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송금을 한 건데, 그거를 내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 대북송금을 했다, 또는 경기도 스마트팜 그 사업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기 위해서 대북송금을 했다, 이렇게 둔갑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그 의견을 담은 국정원 문건도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왜 그 문건을 배척을 했느냐? 그리고 국정원 문건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거의 300페이지쯤 되는데 쭉 읽어보면 날짜와 국정원 문건 이렇게 적힌 게 한 5개 되고요. 국정원 문건이 5건. 그 다음에 그냥 국정원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1건. 그러니까 대략 한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어느 특정의 1건입니다. 그걸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마치 법원이 국정원 문건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 조폭이 얘기한 거는 믿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기밀보고서로 만들어 놓은 거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거짓말이죠. 그게 왜 거짓말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국정원 문건은 2018년 12월 28일자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첩보를 보고서에 옮겨 적은 게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북한의 김성해 그 아태의 실장이 요청한 자금이 주변 뇌물용, 북한 그 지도부 주변입니다. 또는 충성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와 추진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판결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원 직원 역시 이 자금이 스마트팜 사업비로 일응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국정원 문건은 인정한 겁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분석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정원 직원이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 이게 그 김성애가 받아간 돈이 뭐 김정은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뇌물용으로 준 게 아니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화영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 국정원 문건이 또 2건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건과 2019년 10월 29일 이렇게 2건이 있는데 이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왜 그러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방용철 전 부회장이 진술한 것 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국정원의 검증 노력이 없었다. 불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당시의 얘기를 보면 방용철 전 부회장이 국정원 직원한테 쌍방울과 북한이 2차례 협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기에 연관돼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용철 전 부회장이 북한과 쌍방울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국정원 직원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런 저런 북한과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방용철 부회장이 이화영이 여기에 개입돼 있다, 경기도가 개입됐다 하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진술의 신빙성, 이거는 방용철 전 부회장이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국정원 직원한테 흘린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보고서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자 국정원 문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화영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기도 공무원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이때 검사 사칭과 관련한 거짓말 논란이죠. 2심에서 유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북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원에 판사한테 얘기를 하냐면, 아니 방북이 요원한 실정인데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근거로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안 받아들였을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 등장한 경기도 공무원은 이화영이 아니다. 다른 공무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화영이 지금 와서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거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 출마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이런 경기도 공무원의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기 직인을 딱 찍어서 북한에 방북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뭐냐? 방북이 요원하다면서 왜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내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국정원 직원한테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이건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그 후 경기도의 태도하고 맞물려 봐도 이건 아니다. 방북이 요원해졌으면 방북 요청 공문을 북한에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거법 재판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방북이 요원하다? 말이 안 된다. 3심에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실제 3심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무죄가 됐죠. 자, 또 하나의 문건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자. 이것도 이화영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용이 이겁니다. 리호남이라는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공작원이 있는데 이 리호남이 쌍방울 측에 자, 주가를 띄워주는 대신에 수익금 일부를 내가 받기로 했다. 일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말했다. 이거를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겁니다. 국정원에. 그걸 정리한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부는 아니 그 제보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리호남의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려는 국정원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호남이 설령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쌍방울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돈을 좀 받아서 대남 공작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한 게 이화영의 방북비용 또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말로 그냥 누군가의 제보를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또 믿을 수 없는 이 보고서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주가 조작을 해서 만약에 리호남한테 일주일에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면 자, 이 수익을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 거기 있어야 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쌍방울 그룹이 주가 조작을 하려면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띄우고 난 뒤에 그걸 이익을 실현해야죠. 거기까지가 주가 조작의 완성 단계입니다. 실현해서 일주일에 50억 원씩 리호남한테 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 그게.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리호남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아니면 뭔가 실현되지 않은 주장이거나 그리고 그 다 리호남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북 비용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믿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그냥 이거는 날짜 없이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이라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북한과 만나서 이제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뭐 그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 뒤에 이루어진 김성태의 검찰 조사 진술 이거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인정할 만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쌍방울 대북 성공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 하는 거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부수가 왜냐면 이 당시에 유엔 제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어겨가면서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거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통일부 허가도 안 받고 지금 북한 접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남북교류협력부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좀 꺼림칙하니까 국정원에다가 사전에 다 알린 거죠, 실토를. 그럼 국정원에서 나중에 우리가 보고받은 거다 그러고서 이렇게 무마해 줄 것 같은 것을 기대하고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사실대로 국정원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화영 재판부가 이걸 다 인정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김성태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 진술하고 객관적인 증거들하고 이거는 다 부합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자, 국정원 문건이라는 건요. 저도 뭐 과거 군에 있을 때 이런 문건 생성에 제가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단순한 참고 첩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첩보가 있고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 첩보는요, 여기에서 이화영 재판부가 다 인정하지 않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제보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국정원 나름대로 검증한 첩보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걸 정리해서 조난 자료, 그냥 보관하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런 첩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국정원에서 중요한 첩보 자료를 만듭니다. 그거는 국정원이 나름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 말 사실인가? 이 사람 말은 사실인가? 누구 말이 옳은가? 그걸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거는 비교적 정확해요. 그것도 뭐 다 맞는 건 아니죠. 국정원 분석이라고 뭐 다 맞습니까? 그 보고서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죠. 왜냐하면 국정원 나름대로의 검증이 동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화영 재판부가 지금 얘기한 거는 국정원 나름대로의 분석이 동원된 거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구의 제보에 기초해서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는 못 믿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보고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보고서와 나중에 드러난 검찰의 수사 결과, 관련자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국정원 보고서 중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이 맞지 않는다 이래서 버린 그 카드를 가지고서 왜 이걸 안 믿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인들 그 뭐 국정원의 보고서가 다 맞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서를 마치 이화영 재판부가 다 안 믿은 것처럼.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보고서가 6가지가 있는데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하나는 날짜가 그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정원 보고서가 등장하고 이게 안부수 문건이고 하나는 날짜가 완벽하게 명시된 국정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그 5가지 중에 이화영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그게 2건. 그러니까 6가지의 보고서에 보면 한 3건 정도에서는 이화영 재판부가 인정을 했고요. 3건 정도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건, 인정하지 않은 한 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화영 재판부가 국정원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검찰 애완견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국정원 문건이 뭐길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자 생활 전에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압니다. 문건의 생성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국정원 문건
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바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그런 엉터리라는 걸 지금 알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다급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는 이른바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지느냐. 그거 이화영 판결문에 보면 왜 이걸 믿을 수 없다. 또 그걸 읽어보고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 그래 나라도 이건 믿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국정원 문건에 대한 이화영 재판부의 판단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